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80세의 벽입니다. 지은이는 와다 히데키, 펴낸 것은 한스 미디어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960년 오사카 출생으로 도쿄대 의학부를 졸업했다. 일본 최고 근위를 자랑하는 노인정신의학 전문의로 30년 동안 노인의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요즘 같은 장수시대에 노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수명, 심신이 건강하고 홀로 생활이 가능한 나이를 건강수명이라고 한다. 건강수명은 남성이 72세, 여성이 75세이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72세, 여성은 75세가 되면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자리 보존할 정도는 아니어도 신변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기 시작하는 평균적인 나이이다. 평균 수명은 남성이 82세, 여성이 88세이다. 2020년 조사 기준. 평균 수명이란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사는가를 의미한다. 평균 수명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하여 인생 100년, 100세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 수 있다고 해도 건강 수명이 늘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기간만 길어질 뿐이다. 그 기간은 현재 남성이 9년, 여성이 12년이다. 건강하지 못해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힘차고 건강하게 살고 싶을 것이다. 필자 역시 그렇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80세가 되면 건강검진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건강검진을 통해 암 등을 조기 발견하기도 한다. 검진으로 목숨을 구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도리어 몸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의 기준이 되는 정상 수치가 정말로 정상인지는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어떤 수치가 정상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등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검사의 수치만을 보고 환자는 보지 않는다. 눈앞에 환자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 정해진 수치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사에게 진단받고 치료받는다면 어떨까? 불행한 일이 아닐까? 오랫동안 노년 의료 현장에 종사한 경험으로 볼 때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수치를 정상에 맞추려고 약을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잔존 능력을 잃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사람까지도 있다. 노인들은 병원이 아니라 자택이나 노인홈에서 노쇠로 사망한다. 85세가 넘은 고령자는 몸 안에 여러 개의 병의 씨앗을 품고 있다. 뚜렷한 증상은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한다. 현대에는 이것이 당연한 의료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병원은 약도 안 준다 라는 불만의 소리를 듣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꼭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란다. 병원을 찾은 80대 환자에게 의사가 나이도 있으니 그냥 지켜봅시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병원 검사를 통해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 수명을 늘릴지, 자택이나 노인홈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지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선택해야 한다. 80세가 넘으면 병은 완쾌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잇따라 나타난다. 무기력한 노인이 될 것인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 것인가? 혈압이나 혈당치를 낮추어도 암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기는커녕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은 오히려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면역세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려고만 할까? 바로 미국식 의료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의 사망 1위는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혈압,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 치료가 장수로 직결된다. 그러나 일본인의 사망 1위는 암으로 미국과는 상황도 다르고 병의 구조도 다르다. 그런데도 구태여 미국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 역시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이 일본 의료의 현실이다. 콜레스테롤에 대해 좀 더 말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한다. 남성 호르몬은 심신의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감소하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저하되며 감정이 불안해진다.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성적인 측면만 주목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론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경화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병 위험성은 높아진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지 약을 먹지 않고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바란다. 만약 암이 발견되면 특히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암은 진행이 느려지고 쉽게 전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허투루 손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 사실 발견하지 못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암을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치료는 간단하지 않다.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되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다. 알고 보면 무서운 건강검진. 80세 이후에는 필요 없다. 지금의 80대는 건강검진 초기 세대로 건강검진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건강검진은 60대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겠지만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그다지 도움되는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선은 무엇일까? 검진에서 정상이란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중심으로 위아래 95%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비정상일은 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람을 말한다. 수치는 본래 사람마다 다르다. 체질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 체형이나 성별, 직업에 따라서도 다르다. 정상치라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치라도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
수치가 나쁘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근거 또한 없다.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가 비정상인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80세가 넘었어도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다시 말해 정상이라는 증거이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고 수치만 보고서 진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정상치에 맞추도록 지도하고 약을 처방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명확하다. 환자는 지금의 건강과 기력을 잃게 된다. 식사는 참지 않는다. 먹고 싶은 음식은 먹는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몸 밖으로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신장에는 나트륨을 저장해두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는데 노화로 인해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배출을 막지 못하고 염분이 부족하게 된다. 염분 부족은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를 막고자 몸이 염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식사량도 마찬가지이다. 거듭 말하지만 통통한 사람이 장수한다는 데이터는 넘치도록 많다. 확실히 60대 정도까지는 지나친 염분 섭취나 과다한 체중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8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상식은 일단 접어두자. 먹고 싶은 음식을 참으며 체중 조절하기는 스스로 수명을 깎는 행위이다. 영양 부족은 노화를 촉진하는 분명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억지로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참지 말고 먹도록 하자. 자기 몸에 솔직한 목소리 듣기는 80세가 넘은 고령자에게는 최고의 건강법이다. 뇌의 이마엽을 자극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뇌는 기뻐하고 젊어진다.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이고 이마엽은 사고, 감정, 행동, 판단을 관장하는 부위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마엽이다. 이마엽의 활동이 쇠퇴하면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 생각하기가 귀찮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희노애락이 격해진다. 의욕이 쇠퇴한다. 집중을 하지 못한다. 등의 증상이 그것이다. 이마엽을 활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고 싶은 일 하기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마엽이 자극되어 뇌가 깨어난다. 즐겁고 재밌다고 느낄수록 뇌는 더 강한 자극을 받게 되고 반대로 흥미없는 일을 하거나 인내를 강요받게 되면 뇌의 활동은 둔화된다. 하고 싶은 일을 실천에 옮기는 행동은 뇌의 노화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부자의 역설, 재혼하고 싶지만 허락해주지 않는다. 행복을 추구한다면 재혼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필자가 부자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모순된 상황이 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반대한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혼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축복하는 상황이다. 재산이 있으면 아버지 재혼은 반대해요. 어차피 상대방의 목적은 재산이니까요 라고 한다. 반대로 재산이 없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외롭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데 머리 한구석에는 아버지 돌봄도 부탁해요 라는 계산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축복해준다. 어느 쪽이 행복할까?
운동은 적당히 산책이 제일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걷기 운동이 딱 알맞다. 즉 산책이다. 시간은 하루에 30분 정도가 이상적이다. 한 번에 30분을 걸어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각 10분씩 합계 30분이어도 상관없다.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팔을 흔들면서 걷도록 하자. 산책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다. 자연광을 쏘이면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마음을 안정시키기나 머리 회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산책 이외에 청소나 세탁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오래 살기가 중요할까? 남은 인생이 중요할까? 오직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이치로 씨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놓고 고민 중이다. A.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 B. 오래 살고 싶으니까 여행은 포기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지낸다. 미식가인 류오쿠 씨는 이런 선택으로 고민하고 있다. A.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싶다. B. 오래 살고 싶으니까 맛있는 음식도 참고 다이어트한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A를 선택하고서는 오래 살 수도 있고 B를 선택하고서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80세가 넘으면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나 인지장애가 올 수도 있고 느닷없이 자리 보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될 위험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건강할 때 즐기도록 하자. 그래야만 면역력도 높아질 수 있다. 위대로 살기. 쓸모있는 것은 무엇이든 활용한다. 앞으로 AI, 인공지능은 점점 더 발전할 것이다. 기계는 어렵다라며 반사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AI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IT와는 달리 사람들이 사용법을 익히지 않더라도 알아서 알려주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보조 도구들이 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고 귀가 들리지 않으면 보청기를 사용하고 배뇨 기능이 떨어지면 기저귀를 찬다. 이것이 일상을 한층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삶의 지혜이다. AI도 덮어놓고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열쇠를 둔 장소를 까먹으면 AI가 가르쳐주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진다. 이를 채우는 방법이 위드라는 발상이다. 무엇인가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받아들이며 사는 삶이다. 지금의 60대도 남은 인생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여유롭게 살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